자, 중국인 거리. 이 작품은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중국인 거리. 인천 차이나타운 말하는 거야. 중국인 거리.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을 그린 소설이다. 그러니까는 이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이 소설이 그려지고 있는 거지. 전쟁의 참혹함하고 인간성 상실의 모습이 더욱더 극대화된다. 자,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을 그린 소설이다. 요게 성장 소설인데, 성장 소설은 주인공의 내적 성숙 또는 인생의 깨달음을 주로 다룬다. 전후 소설이라는 거는 한국전쟁 직후에 벌어진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거야. 항구 가까이에 위치한 중국인 거리. 왜? 인천이니까. 주제는 유년 시절에 겪은 정신적, 육체적 성장통. 여기서 뭘 깨달은 거냐?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된다. 자, 어머니 등장인물. 7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중국인 거리로 이사.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지. 나. 중국인 거리에서 겪은 체험을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그 다음에 치옥이. 나와 어린 시절 단짝이고 계모의 슬하에서, 계모는 새엄마겠지? 슬하에서 자라며 물질적 풍요로움을 동경하게 된다. 계모의 슬하가 뭐예요? 보살핌. 아니, 슬하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이러잖아. 슬하가 겨드랑이, 부모의 겨드랑이 밑을 말하는 거야. 또는 무릎. 이 슬자가 겨드랑이나 무릎을 말하는 거거든. 자식들은 부모보다 피지컬이 작잖아. 부모가 이렇게 품어줘야 되잖아. 그치? 그 슬하의 자식이 몇 명이냐. 부모의 보살핌이라는 뜻인 거야. 계모의 슬하는 계모의 보살핌에 풍요로움을 동경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치우기는 어땠을 거야? 삶이 가난했다는 거지. 근데 이 시기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 누구나 다 가난했던 거지. 애가 되니? 채연이 곳에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얼굴 살이? 뭔가 뭐 고초를 겪은 부분이 있었어? 그냥 밥을 잘 안 먹어요. 왜? 아니, 시력이 떨어져서. 아, 왜 시험도 잘 봤는데? 아, 시험 잘 본 거 아니야? 그거는 제가
영어. 그러니까 국어, 영어, 과학은 많이 올랐는데 응. 그거 반대로 사회, 역사, 수학 그 유지야 떨어진 거야. 떨어졌어 가지고 약간 그래서 전체 평균은 내려가서 그런 걸 좀. 아니야. 국어, 영어 주요 과목 2개 잡았으면 괜찮은 거야. 과학도 잡았으면. 수학은 솔직히 쉽게 잘 안 돼. 너무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겨울 때 조금 더 많이 치고 올라가면 되지. 그 수학은 지금 계속 다니던 데 다니는 거야? 아니요. 옮겼어? 약간 1대1로 해주는 곳을 갖고 있어요. 어디 학원? 이름 뭔데? 루트 수학? 루트? 보문역 쪽에 있는 부문역 쪽에 괜찮아? 그냥 약간 교습소 같은 어, 곳인데 1대1로 해주는 곳이라 전보다는 괜찮아? 만족도가 있어? 선행 위주야? 아니면은 조금 반복되는 계산 위주로 가고 있어? 2개 다 나가고 있어?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약간 이해 쪽으로 하고 아, 숙제 뭐 해와서 모르는 부분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선행은 조금 천천히 나가고 너가 이제 배운 파트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인다. 그거 괜찮네. 숙제 양은 많아? 수학은 숙제 많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새로 나가는 부분에 뭐 너무 약해서 많이 해주시기보다는 하나를 꼼꼼하게 풀더라도 하는 게 꼼꼼하게. 맞다고 생각해서 적혀주시는 것 음. 그래, 겨울방학 때 수학에 초점 맞춰가지고 올리면은 2학년 때 좋지. 그래, 너 지금 선행은 어디까지 나왔냐? 같아요. 전 학원에서는 대수 쪽 나왔는데 응. 지금은 그냥 학교 내신을 주는. 예시를 주로 맞추고 있고. 선생님, 모의고사 국어 어느 정도 나왔냐? 근데 모의고사를 되게 높아서 국어? 76점 76점? 모의고사는 아직 괜찮아. 모의고사는. 방학 때 좀 더 연습하면 되는 거고. 국어는 등수가 몇 등 나왔어? 등급이요. 등수. 내신이요. 어, 내신은 18등. 18등? 전에는, 1학기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오르긴 올랐다. 많이 올라요. 영어는 몇 등이야? 영어가 16등. 오, 간신히 1등급 했는데 어, 이제 전체 1학기 기말하고 중간 합치는 거라 어. 기말 때도 영어를 16등보다 위로 해야 1등급이 나오네. 1등급이 전체로 나와요. 잘하네. 괜찮네. 아니, 뭐 수학 때문에 지금 뭐 밥맛이 없었던가? 아니 그냥 최근 들어 입맛이 없어서. 자, 고통스러운 성장에 대한 기억. 이 작품은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유년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소설이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즐겁지만 행복한 추억이 아니라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 왜? 전쟁 직후의 상황이니까. 전쟁 직후의 상황이다 보니까는 인간의 죽음, 또 가난, 먹고 사는 게 힘들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정함, 인간성 상실. 그래서 이러한 회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게 곧 성장 소설이다라는 거야. 공간적인 의미. 6.25 전쟁 당시 인천 3.6작전의 무대가 됐던 중국인 거리는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다. 중국인으로 상징되는 타자에 대한 두려움과 이질감을 주는 곳이다. 중국인,
타자에 대한 두려움. 이 타자는 낯선이가 되겠지. 이질감을 주는 곳이다. 나에게 있어서 중국인 거리의 의미.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죽음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 소설에서는 죽음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 나한테. 매기 언니의 죽음, 할머니의 죽음. 매기 언니가 살해된 현장에서 살해됐어, 남편한테. 나는 턱을 달달 떨어내지만 공포, 두려움. 담담한 어조로 이 사건을 전달한다.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나의 상태. 할머니 죽음. 가까이 지내던 할머니의 죽음에서 나는 슬픔과 함께 공허함, 허무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정도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자,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했고,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근데 왜 겨울에는 에어컨이 드시고 어? 왜 겨울에는 에어컨을 에어컨을 왜 트냐? 이 에어컨을 튼다라는 거는 이제 공기 정화의 좀 기능도 좀 있고, 안 틀면은 조금 덥고 좀 그런 추워. 네, 화재장도 우리 또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까 바로 꺼버리잖아.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작품 속 서술자. 이번 주 월요일하고 지난주 월요일 수업 안 한 거 어머니 알고 계셔? 모르셔? 근데 어떻게? 어디 있다가 들어갔어? 저 그냥 좀 집 가서 자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아시지 않아? 엄마는 학원에 계시고 아빠는 저녁에 밖에 나가서 수영하실 때 하셔서 사이 잠깐 아무도 몰랐겠네. 자고 왔어요. 그럼 오늘 수업은 국악원에서 보충 잡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이야, 철저하다. 그 학교 수업 진도 이슈로 오늘 국어원 보충 수업이 있어서 무난하네. 오케이. 아, 왜냐면은 네가 한 말하고 내가 한 말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 그걸 좀 맞춰봐야 되거든. 그럼 빠진 적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작품 속 서술자. 그 다음에 주관적 서술이 되고. 왜? 얘는 지금 전쟁을 안 좋게 바라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푸틴이는 어떻게 돼? 전쟁 광이잖아. 걔는 전쟁 좋아할 거 아니야. 전쟁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장면 전환에 제약이 있다. 나의 심리 상태는 직접 제시 가능.
다른 인물 심리 상태는 직접 제시가 불가능.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표정이나 행동 제시 가능. 됐어? 본문 끝까지는 다 읽어봤어? 네. 줄거리 봐보자. 나의 가족은 아버지의 일자리를 따라 인천 외곽의 중국인 거리로 이사 온다. 이사한다. 아버지의 일자리에 따라서 중국인 거리로 이사 오게 된 계기. 금요일은 안 되지. 금요일은 6시에서 8시에 하고 있어요. 8시 이후는 되긴 하는데. 하는데 좀 피곤하다. 이번 주요? 가능하다면. 어머니가 좀 이상한 걸 느끼시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자주 가지? 이렇게. 그럼 이번 주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네?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토요일 그렇지. 이렇게 3번. 그렇지. 오늘, 월요일, 토요일.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월요일. 오케이. 낯선 곳에서 나는 치욕과 단짝이 되어 젊은 중국인 남자와 시선이 마주친다. 이 젊은 중국인 남자를 통해서 이성에 눈뜨게 되는 거야. 치욕과 매기 언니의 방에 놀러간 나는 매기 언니의 방 다양한 사물들을 통해 성인의 세계를 경험하고 젊은 중국인 남자의 시선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이거 말하는 거야. 매기 언니가 함께 살던 흑인 병사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언니의 딸 제니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중풍으로 쓰러진 나의 할머니가 그의 겨울에 돌아가신다.
자, 첫 번째 죽음. 나는 여기서 내적으로 성숙하는 거야.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죽음의 경험 두 번째를 통해서 내적 성장의 계기가 된다. 삶의 유한성. 아, 언젠가 다 죽는구나. 이것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6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8번째 출산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 막막함을 느끼고 초경을 하게 된다. 2차 성징을 하게 됐다라는 거지. 어린아이에서. 여기까지.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아. 어린아이의 서술, 어린애 시점의 서술이다 보니까. 됐죠? 자,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분이 있을 거야. 이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부분만 요 자료를 보고 진행을 하자. 247조. 6.25 전쟁 후 새로 이사한 항구 도시에서 밀검을 불고 석탄을 훔쳐 간식과 바꾸어 먹던 나의 유년 시절 경험을 서술한 부분이다. 6.25 전쟁 후 새로 이사한 항구 도시에서 밀검을 불고 석탄을 훔쳐서 간식과 바꾸어 먹던 전쟁 직후 제분 공장 밀가루 만드는데 볕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멍석에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이걸로 밀검을 만들어서 불고 다니는 거야. 우리는 수위 경비 아저씨.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멍석에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안에 넣고 다시 걸었다. 오롤이 흩어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히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었다가 제법 고무줄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은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입속에서 밀알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근데 이거 사실상 도둑질이잖아. 도둑질이야, 그지? 천진난만했던 유년 시절. 회상하고 있는 거야. 자, 오른쪽에 날개지문. 겨울 동안 북풍이 겨울바람이야.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낫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흐린 하늘, 암울한 시대 현실. 이런 걸 나타내주는 거야. 드문드문 폭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자, 요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 요거는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준다. 중국인 거리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가져온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암울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요 두 가지가. 전쟁의 관상이에요. 참상, 참- 참혹한 모습. 아 참상. 아, 참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건물 다 부쉈잖아. 참혹하잖아. 유준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3시부터 1시간 정도 하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니야? 4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4시부터 시작이라고? 4시에 끝났어. 곧 오지 않을까? 3시 10분에 학교가 끝나서 1시간 정도 할 것 같다.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 지금쯤 끝났을 수도 있겠네. 우리는 밀검으로 푸푸 음성상징어 생연사 음성상징어 생연사 효과. 채윤은 동생 있어? 언니 오빠. 있어요. 어. 오빠 대학생이야? 네.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 침목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여기서 침목은 그 기찻길 지나갈 때, 기찻길 본 적 있어? 기찻길 보면은 선로가 이렇게 쫙 젓가락처럼 길게 돼 있지. 그 밑에 받쳐주는 이딴만한 나무들 있지. 기찻길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밑에 이렇게 나무 받쳐주잖아, 이렇게. 아, 네. 요 콘크리트로도 하고 나무로도 하는데 보통 나무로 많이 해. 그리고 거기 밑에 충격 흡수하려고 이 바닥에다가 자갈을 막 깔아놔. 네. 그러니까 자갈, 침목, 그 다음에 기찻길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충격 흡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돌멩이, 요 침목 사이 옆에 끼어 있는 그 돌멩이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비석치기 해본 적 있어? 망까기, 비석치기.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화차가 닿기를 기다렸다. 화차, 기차를 말하는 거야. 기찻길 위에서 이거 자석 만들어 본 적 있니? 없지. 기찻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기차가 이렇게 쭉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기찻길에 이렇게 양쪽 길이 있겠지, 그지? 여기다 못을 하나 얹어 놓는 거야. 그럼 기차가 쭉 밟고 지나가겠지? 그럼 이 못이 납작해지면서 이게 자석이 돼. 해본 적 없구나.
요것도 이제 유년 시절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주로 놀았던 그 놀이 형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멈추면, 숨을 놓는 것은 기차가 멈춘다.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서 조개탄을 후벼내었다. 캠핑 가본 적 있어? 캠핑 가보면은 석탄인데 요렇게 생긴 조개처럼 생긴 검은색 석탄 덩어리, 그게 조개탄인 거야. 그런 것들을 기차가 서면은 그 기차가 석탄을 실어나는 기차는 거야. 그럼 주머니다가 손가락에 애기 손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훔쳐낸다라는 거야, 기차에서. 그럼 그걸로 어떻게 돼? 간식거리하고 바꿔먹는다는 거지.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 주머니보다 크고 몸놀림이 적던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석탄을 팔에 안고 철조망을 깨금 발로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천진난만한 모습 중에서 어떻게 돼? 아까 전에 밀검 그 미라를 훔쳐서 먹었잖아. 요거는 이제 그 석탄을 훔쳐다가 석탄을 먹는 건 아니고 석탄을 훔쳐다가 이제 간식하고 바꿔 먹는 거지. 선창에 간이 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자리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애들이 이제 여러 명 와가지고 그날의 노획량, 훔친 석탄에 따라서 가락국수가 우동이야, 만두, 찐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론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요런 간식으로 바꿔 먹기도 했고, 군고구마, 딱지 이런 것들로 바꾸기도 했다라는 거야.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왜? 석탄차 오면은 거기에만 아주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석탄 훔치기에 매진했기 때문에. 되거니? 여기서 석탄 별표. 작품 곳곳에 등장하여 여러 장면을 엮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해안촌 혹은 중국인 거리라 불려지는 우리 동네는 겨우내 북풍이 실어 나르는 탄가루로 그늘지고, 그러니까 그 암울한 시대 현실을 이걸 통해 나타내 주는 거야. 날씨가 대부분 흐렸다라는 거야. 거무죽죽한 공기 속에 해는 낮달처럼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아까 여기서 적었잖아. 인천 상륙작전을 여기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해안촌, 해안가 마을 또는 중국인 거리. 할머니는 언제나 집 수세미에 지푸라기로 만든 수세미 말하는 거야. 지푸라기로 만든 아궁이에서 긁어낸 고운 재를 묻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예전엔 세제가 변변치 않으니까 그 아궁이에 보면은 나무가 타고 나면 검은색 재 있지. 그걸로다가 수세미에 묻혀가지고 닦는 거야. 그럼 잘 닦여. 아버지의 와이셔츠만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얀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빨아야 되기 때문에 세숫대야를 깨끗하게 닦았다라는 거지.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는 차양 안쪽 깊숙이 넣은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헹구어 푸세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 석탄가루 때문에 옷이 금방 시커매진다라는 거지. 망할 놈의 탄가루들, 못살 동네야. 왜? 탄가루가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날리니까. 할머니가 혀를 차면 나는 을에 나올 뒤헏말을 받았다.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이전,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전, 난리 전 이북에서지, 북한. 빨래를 하면 히다못해 시퍼러졌지. 어느 독이 그렇게 퍼렇겠니? 그러니까는 지금 할머니는 예전에 이제 북에서 살았고 전쟁 나서 지금 월남한 거야. 피난 온 거겠지. 자, 여기 석탄가루로 인해 어둡고 암울한 동네의 이미지가 연상된다. 요거 별표. 겨울방학이 끝나면 담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왔다. 왜? 목욕시켜 주려고. 그리고 왜? 집에서의 수도시설이 변변치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잘 씻어 못 씻어. 못 씻었던 거지. 그래서 여선생이 이제 애들 불러다가 이제 목욕을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숙직실 부엌바닥에 우통을 벗겨
엎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름이 돋은 등허리를 차사차사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그러니까는 이때 그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아이들을 되게 그 좀 끔찍하게 좀 생각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씻겨 주는 것까지. 우리는 킥킬대면 살피듬이 푸르르 떨어지는 네일을 머리부터 뒤집어 썼다. 그만큼 이제 이 어린 시절의 이 중국인 거리는 떠올리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이제 석탄 먼지, 석탄과 관련된 이미지다라는 거지. 내가 자신의 체험을 회상하여 서술하고 있다. 다양한 유년기 체험을 병렬적으로 조항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겠어? 석탄 훔쳐가지고 간식 바꿔 먹은 경험 이야기도 하고, 밀알 훔쳐가지고 밀검으로다가 질겅질겅 씹었던 경험 이야기하고, 할머니가 뭐 빨래하던 기억도 기억나고 이런 것들. 내면 세계를 잘 드러내며 전쟁의 후유증이 남은 도시 성장하게 나가는 나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거 발표.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초등.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우기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그거를 수용을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전반하고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2부제 수업을 하는 거지. 채윤이는 그런 거 없었지. 응. 나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한 책상에 주인이 2명인 거야.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상거리 미장원을 지날 때 치호기가 노란 목소리로 말했다. 노란. 원래는 노란이 되겠지?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은 보통 의미를 풍부하게 해준다. 그래서 노란 목소리 공감각적 심상이야. 청각에 시각하겠지. 힘없는 목소리. 회충약을 먹는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치우기도 나도 빈속이었다. 회충약을 학교에서 먹는 거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다 먹이는 거지. 왜? 이때 당시에는 위생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어. 애들이 막 아무거나 주워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뱃속에서 이제 회충이 드글드글 한 거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학교에서 회충약을 먹여 애들한테. 근데 이 회충약이 효과를 보려면은 밥을 먹고 오면 안 되는 거야. 빈속에 먹어야 돼. 그럼 이제 뱃속에 있는 회충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대변으로 쭉 나오는 거야. 콩나물 주거리처럼. 선생의 지시대로 치우기에도 나도 빈속이었다. 그래서 기력이 없었다라는 거지. 회충약을 먹어야 돼. 빈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니를 먹었기 때문일까? 공복감 혹은 회충약 먹은 때문? 해인초 끓이는 냄새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치마 밑으로 펄럭이는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랗게. 그러니까 현기증 난다는 거지. 이것 때문일까? 이것 때문일까? 이것 때문일까? 길의 양쪽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폭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 포탄의 건물들이 다 파괴된 거야.
제일 큰 극장이었대. 이 무너진 곳이.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 휘장처럼 희게 회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에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우기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날을 댈 위치를 가늠하겠다. 어느 순간 희고 거대한 벽은 굉음으로 주저앉으리라. 자, 오른쪽에 해인초 냄새. 새로 이사 온 시에서 처음 인지한 냄새이다. 중국인 거리를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뭐 향신료 같은 거다라는 거지. 노란빛의 시각적 이미지와 결합하고 있고 나의 몽롱한 의식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다. 중국 사람들 음식에다가 향신료 많이 넣죠.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발라내고 있는 중이었다. 왜? 재활용하려고. 아주 숲밭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건물이 붕괴된 것 자체도 쑥대밭인데 그 붕괴된 건물 속에 사람들이 벽돌하고 철근 쳐내고 더 이제 해집어놨다라는 거야. 치우기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내어 몇 번이고 쑥밭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 자른 드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드럼통 뭔지 알지? 커다란 드럼통. 그걸 바늘을 짜게 해가지고 거기다 큰 냄비처럼 이제 물을 붓고 이제 끓이는 거겠지. 해인초가 건물벽에 바르는 석회의 접착력을 높인다. 치욕의 나는 자주 멈춰서서 찍찍 침을 뱉어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아니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자, 노란빛 끓어오르는 이거 노란빛 조개탄 피어오르는 연기 해조와 뒤섞이는 석회 냄새 전부 다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뽑히는 것 같이 골치가 아파. 치우기는 내 어깨에 엇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드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늑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내 해인초 냄새. 내가 이 시와 나는 최초의 악수였으며 공감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내가 이 시와 나눈 최초의 악수. 왜? 이사 와서 처음 느껴본 거기 때문에.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해인초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치우기와 달리 해인초 냄새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낀다. 자, 공복감 때문일까 봄바람도 모두 노을했다. 주변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없는 상태. 어질어질한 상태라는 거지.
메스꺼움을 느끼고 있다. 메스꺼움이 주변 풍경을 노란빛으로 보이게 했다. 나는 어린 시절 중국인 거리에서 오던 날 해인초 냄새를 맡고 듯이 친근감을 느꼈기 때문에 최초의 약속 공감이었다고 표현한다.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냐, 해인초 냄새에 대해서. 여기까지 되니? 질문. 자, 좀 쉬었다가 본문 끝이 없어. 여기부터 가자. 2단으로 해야 좀 보기 좀 편하겠네. 좀 쉬었다 갑시다.
어디까지예요? 에? 어디까지예요? 나가는 데까지 해야지. 6시까지는 해야지. 물 마셔도 돼요? 응? 물 마셔. 시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는 항만의 끝에 이르러서야 잘려졌다. 석탄을 싣고 온 화차는 기차, 자칫 바다에 빠뜨릴 듯한 머리를 위태롭게 사리며 깜짝 놀라 먹고 왜? 여기가 종착역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 안 보여. 허리포트 되겠지. 그 서슬에 윗구멍으로 주로 석탄가루를 흘려보냈다. 집에 가봐야 노루꼬리만큼 짧다는 겨울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한 대로 책가방만 던져준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이것도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 먹을 게 넉넉했다면 굳이 이런 거 안 하겠지. 제분 공장, 햇볕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몽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인 아까 그 경비 아저씨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거 아까 읽었던 부분이지? 자료에서 어. 노란빛의 세월이었다까지 했어요.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왜 그렇게 해인초 쓰니? 흰초가 뭐예요? 그 채윤은 잘 모를 텐데 건물을 짓잖아. 그런 건물 벽에다가 시멘트를 바른단 말이야. 시멘트를 바르고 석회를 바른단 말이지. 근데 그게 그냥 바르면은 시간 지나면 뚝 떨어져. 그래서 거기다 지푸라기나 풀 같은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바르는 거야. 떨어지지 않게.
유진이 못 온대. 자료 혹시 갖다 줄 수 있니? 네.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뽑히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우기는 내 어깨에 엇갈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늑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춘한테 내가 이 시간 나는 최초의 약수였으며 이거는 치우기의 관점인 거고 이건 나의 관점. 대주되네. 우리 가족이 이 도시로 이사 온 것은 이 도시는 해안촌 또는 중국인 거리라 불리지. 뭐 때문이야? 아버지 일자리 때문에. 네 아버지가 취직만 되면 어머니는 차곡차곡 쌓은 담뱃잎에 푸푸 입에 가득 문 물을 뿜는 사이사이 말했다. 이것도 음성상징어. 청연사 효과. 담뱃잎을 꾹꾹 눌러 담은 부대에 맷방을 해서 메고 첫 새벽에 나가는 어머니는 이틀이나 사흘 후 추주금이 되어 들어오곤 했다. 고단한 삶, 힘든 노동, 가난. 이거 뽑아낼 수 있는 거야. 한 번 집을 나가서 출근하면 이틀 3일 뒤에 들어온단 말이지. 완전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 거야. 힘들어가지고. 간이 열이라도 담배 장사는 이제 못 해먹겠다. 단속이 여간 심해야지. 네 아버지 취직만 되면 단속을 피해 담배 장사를 하셨던 어머니. 미리 월남에서 자리를 잡았거나 전쟁을 재빨리 벗어난 친구, 동창들을 찾아다니며 취직운동을 하던 아버지가 우리 가족은 원래 어디 있었어?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남한으로 피난. 그러니까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겠지. 그래서 먹고 사는 생계. 시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야. 석유 소매업소에 소장지로 취직을 하고 우리를 실어갈 트럭이 온다는 날 우리는 새벽밥을 지어먹고 이불 보따리와 노끈으로 엉글게 동행 살림 도구들을 찻길에 내다 놓았다. 지금 이거는 과거 장면이잖아. 과거 장면. 여기까지가 현재인 거야. 여기까지가 처음 이 도시로 이사 오던 때를 말하겠지. 역행적 구성. 그 앞부분은 이미 이 중국인 거리 와가지고 이제 치욱이라는 단짝 친구도 만나고 미랄도 씹어먹고 석탄도 훔치고 이제 그러던 때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이 도시로 중국인 거리로 언제쯤 이사 오게 됐고 왜 이사 오게 되었는지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부분인 거야. 다시 좀 이따가 현재로 돌아갈 거야. 점심때가 되어 트럭은 도지 않았다. 한없이 길게 되풀이되는 동네 사람들과의 작별 인사도 끝났다. 해질 무렵이 되자 어머니는 땅 뺏기 놀이나 사방치기에도 진력이나 멍청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읍내 국주에서 국수를 한 그릇씩 사먹였다. 집을 나서기 전 갈아입은 옷이건만 한없이 흐르는 콧물로 오빠 하나 그리고 동생은 소매 손등이 반들반들하게 길들였다. 콧물이 많이 나왔어. 과거야. 피난 오던 때를 말하는 거야. 날이 완전 어두워서도 어머니는 젖먹이를 안고 이불 보따리 위에 올라앉은 채 트럭에 나타날 다리목개만을 뚫어지게 늘어다보고 있었다. 달은 죽은 머리 위에서 둥그렇고 4살째 동생은 어눌한 말씨로 씨팔로마 왜 자꾸 따라온 거요? 소리치면 달을 향해 주먹질을 해대었다. 비속어지? 이 씨불로마 왜 이게 달이 왜 쫓아오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 샤롬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생연사. 이 비속어도 생연사 효과 있는 거야. 차는 자주 섰다. 5명의 아이들이 차례로 오줌을 마려웠기 때문이었다. 짐칸과 운전석 사이에 손바닥만한 유리를 두들기면 조수가 옆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돌아보며 뭐야 하고 소리쳤다. 오줌이 매렵대. 그러면 이제 가다가시고 조수는 손짓으로 그냥 누라는 신용을 해보였으나 할머니가 펄쩍 뛰었다. 마지못해 차가 먹고 조수는 아이들이 하나씩 안아내리며 한꺼번에 다 넣어버렸다. 다 넣어버려 몽땅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갈 길이 먼데 자꾸 멈추니까는 답답하고 짜증이 났겠지. 우리는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기가 무섭게 푸드득 몸을 떨며 오래 오줌을 놓았다. 행정구역이 바뀌거나 길이 굽이 도는 곳에는 반드시 초소가 있어 한 차례씩 검문을 받아야 했다. 전투복을 입은 경찰이 트럭 위로 전기불을 휘두를 때면 이게 되게 전쟁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담배 장사로 간이 손톱만큼 밖에 안 남았다는 어머니는 공인의 창밖으로 고개를 빼어 소리쳤다. 실컷 보시오. 안 만지도 가짜는 따라지 보따리와 새끼들 뿐이오. 트럭은 기름을 넣기 위해 한 차례 먹고 소음 고장이 났으며 굽이굽이 수많은 검문소를 지나쳐 강과 산과 잠든 도시 그러니까 밤새 달려왔다라는 거야. 화리법인 거고. 날이 밝을 무렵 이 도시로 진입해 들어왔다. 이 도시가 어디야? 중국인 거리. 우리가 탄 트럭의 낡은 엔진의 요란한 소리에 비해서 우리 덜이는 푸득푸득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밤새 달려왔고 새벽이 되어서야 도착을 했다라는 뜻이야. 푸득푸득 음성상징어 생연사 효과 있는 거고 바다를 한 뼘만치 밀어둔 시의 끝 그러니까는 바다와 매우 가까이 있는 도시다라는 거지. 해안 동네에 다다라 우리는 짐들과 함께 트럭에서 안아 내려졌다. 밤새 따라오던 달은 빛을 잃고 서쪽 하늘에 원반처럼 납작하게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해 뜰 때가 되니까는 이제 서쪽으로 달이 지는 거야. 트럭이 멎은 곳은 낡은 목조의 이 집 앞이었는데 아래층 길가에 연속해서 상점들처럼 몇 쪽의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흙먼지가 부역해 앉은 유리에 붉은 페인트로 석유 배급소라고 씌어 있었다가 지금의 주유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집이었다. 나는 새삼스럽게 달려드는 차가운 공기의 이빨을 마주치며 언제나 내 몫인 4살짜리 사내 동생을 업었다. 부모님이 돈을 버셔야 되니까는 막내 동생은 내 차지였다라는 거지. 우리가 요란하게 가로질러 온 그리고 트럭의 뒷공문이 이삿짐들 틈에서 호기심과 기대로 목을 빼어 바라본 시는 내가 피난지인 시골에서 꿈꿔오던 도시와는 너무 달랐다. 실망감이지. 나는 밀대 끝에서 피어오르는 오색의 비누방울 혹은 말로만 듣던 먼 날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우리가 가게 될 도시를 생각하고 있었다. 꿈꾸던 도시 모습이겠지. 근데 실제 모습은 실망감이라는 거죠. 화려하기는커녕 되게 그 할렘과 비슷했다는 거지. 전쟁 직후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폭이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조그만 베란다가 붙은 같은 모양의 목조 2층 집들이 늘어선 거리는 초라하고 지저분했으며 새벽닭의 천 날개질 같은 어수선한 활기에 차 있었다. 요 목조 2층 집 있지? 요게 일본식 적산주택이야. 나무로 지었는데 이 적산주택의 1층은 상점, 2층은 가정집. 이게 일본식 전통주택이야. 그것은 이른 새벽 부두로 해물을 받으러 가는 장사꾼들의 자전거 페달 소리와 항만의 끝에 잠깐만. 여기부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왔다. 야. 노래 보고 있었다. 아이씨. 여기를 안 읽었네. 트럭이 나타난 것은 저물고도 한참 지난 후다. 헤드라이트를 밝힌 트럭이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다림목의 모습을 들여다 어머니는 차가 왔다라고 비명했다. 저마다 보따리를 하나씩 타고 앉았던 우리 형제들은 공처럼 튀어 일어났다. 트럭은 신장로에 잠시 멈고 달려간 어머니에게 창으로 고개만 내민 조슈가 뭐라고 틀어줬다. 어머니는 되돌아오고 트럭은 다시 떠났다. 우리는 어리둥절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난간을 높이 세운 진칸의 검은 윤곽으로 우뚝뚝 서 있던 것은 소였다. 날카롭게 구부러진 뿔들과 어둠 속에 흐르듯 눅눅하게 들려오던 되새김질 소리도 역력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